이번에는 결산이거든요. 이 결산을 알아야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톡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샀는데 이제 교재만 이제 보고 그분이 새로 어떤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입사한 회사, 일반 회사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 교재를 보고 거기에는 이제 뭐 원천세, 부가세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데 이 결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세무조정만 빠져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산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주 동안 이제 수업을 했는데 기초 코드 생성하고 뭐 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을 잘하면 좋지만 이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듣고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모아서 결산을 하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기초 코드 만들고 회계 데이터 생성하고 그리고 원천세 원천 코드 만들고 원천세 신고하고 여기까지는 봤단 말이죠. 이거를 모아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이라는 게 말이 되게, 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막막해요. 말은 되게 쉬워. 결산해. 응, 결산하자. 어.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기초 코드 설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체계를 만들어 갔던 거고, 이 체계 만든 거를 내 장부에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부에 반영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통장 업로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럼 통장 업로드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 또는 해본 적도 없겠고, 또는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 통장 업로드가 있고, 그럼 통장 업로드 기능을 가지고 다른 엑셀 파일들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을 때, 그러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음, 이거를 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끝나고 곧 이제 올해가 끝나는 마감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어요. 이게 페이지 수로 보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력자이시니까 이 교재를 이제 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이런 교재도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했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간단한 교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를 보는 거는 제가 없어도 또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려면 또 막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재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만 보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스마트 AI 가지고 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더라도 약간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결산하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이제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 회사에서 매출 대비 적대비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어, 그런 거 산정하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럴 때 좀 난감해. 어.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몰라. 접대비는, 접대비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접대비랑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다 보면 세무조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무조정 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산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인 거죠.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 회사에서는 좀,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세무조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손익계산서 이쪽에 나옵니다. 세무조정 관련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다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을 보면, 결산.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붕괴, 뭐 이거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끝납니다. 지금 3분기까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저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거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매번 하던 거고,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된 것뿐이지 우리는 결산이라는 거는 재무 상태표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걸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결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해야 될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지? 통장은 기본적인 거고, 왜냐면 매출과 매입이 생겼으면 매출 대금 입금한 거 반영해줘야 되고, 매입 대금 지급한 거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통장에 대한 뭐 이해, 뭐 업로드가 있고, 인건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사대보험 내역도 봐야 되고, 사대보험 내역은 통장에서 출금이 되긴 하지만 이걸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거래가 있어요. 대체. 어, 뭐 기타 자료 업로드, 이제 이 기타 자료 업로드는 통장 업로드 메뉴를 이용을 해서 약간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이란, 통장은 아니지만 엑셀 자료만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내가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결산 자료가 있을 건데요. 회사마다 또 결산 자료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결산 자료를 넣었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입력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세 신고가 됐으니까 3분기까지 매출 매입이 됐고 거래처 코드까지 생성이 됐을 건데 이거 말고 10월 입장에서 10월이 됐어요. 그러면은 통장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할 때는 매출과 매입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입력 순서에 대해서 봅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거래처 원장을 볼 건데 기타 증빙 반영하고 뭐 기타 증빙에 신용카드 뭐 지출결의서 현금출납장 정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우리 회사는 다른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럼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서 넣었고 그다음에 통장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통장을 맞춰야 되거든요. 통장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알 수 없는 내역이라고 제가 혹시 이런 계정을 쓰세요? 알 수 없는 내역. 옛날에는 아리송 이런 거 썼었어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들 아리송이 뭐냐? 아리송 계정을 보냈거든요. 아리송이 뭐냐? 아, 이게 좀 그렇구나.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역 탁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거를 또 변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더라고. 아니, 아리송한 것들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볼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관련 이제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세무조정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에는. 또는 원가명세서 포함해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명세서를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볼 거고, 네.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 볼 거고,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까지 끝났으면 재무제표를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계속 뭔가 입력을 하고 다 입력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뜨는 것들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무제표는 뭐 이렇게 재정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고 표준재무제표가 있는데 표준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재무제표는 일반 재무제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 그냥 그 모양 정도만 볼 거예요.